이 방송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허구를 바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미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그 가을인데 사실 가을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이 외롭고 그러는데 보통 여자들도 가을 타는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거 씨는 어때요? 가을에 대해서? 저는 가을하면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진짜요? 친구가 생각이 나요. 딱 요맘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니죠? 가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외롭고 그러는데 이제 가을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가을 되면은 보통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이제 그런데 미교 씨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저는 늘 떠나고 싶죠. 그럼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요?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럼 저는 어때요? 작가님께서는 너무너무 인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께 양보해야 돼서 제가 제가 그랬으면 감히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얼굴이 참 인물이 없다 보니까 어릴 때 저는 사실 꿈이 저도 배우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본인께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연기를 전공했었어요. 네. 그래서 배우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배우 하면은 강석우 씨처럼 이런 꽃미남 스타일만 배우가 됐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라는 그 존재가 있었지만 단역 배우도 사실은 뭐 그런 건 도전은 물론 안 했지만 사실은 배우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가 제가 사실은 배우가 나는 배우가 안 되겠구나. 내 얼굴로는 배우가 될 수 없는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때 당시는 시대적으로 그 너무너무 잘생긴 꽃미남들만 배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배우도 썩 잘했을 텐데 하는 그런 지금이라도 생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 이제 끊임없이 도전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 얼굴로 사실 뭐 배우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냥 뭐 속으로 욕하실지 몰라서 배우는 제가 좀 자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배우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작가님께서 네. 근데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네, 사실은 이제 내년 한 2월, 3월경에 부산에서 뭐 제가 이제 비리 공무원으로 이제 조연으로 출연할 그러한 역할은 맡았는데 과연 제가 그런 역할을 잘 할지 또 물론 이제 완전하게 캐스팅이 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런 배역이 저한테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연기를 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감독님께서 바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잘 아는 그 영화 감독이 있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그 감독이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저예산 영화지만은 부산에서 뭐 재밌게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저도 꼭 좀 참여 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화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미교 씨 혹시 가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남녀 커플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식이 좀 틀려서 모르시나 본데 예전에 그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남녀 커플이 헤어진다는 그러한 뭐 전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이유 혹시 아세요? 왜일까요? 돌담길을 걸으면 왠지 이렇게 손을 잡고 여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이렇게 좀 기대기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괴담이 있을 수 근데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뭐 이거 갖고 또 뭐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그 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가정법원이 지금 또 양재동으로 이전을 했지만
법원이 그 서초동 덕수궁 돌담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법원이. 네. 그래서 남녀 커플들이 거기를 걸으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걸으면 이혼을 한다. 그러는 전설이 있습니다. 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랬군요. 음, 그러면 지금 법원이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 서초동 어느 길은 지금은 또 이제 서초동 아니고 또 양재동으로 또 이전을 양재동, 했어요. 양재동 네, 어느 가정법원은. 길이 되겠네요. 네, 이제 네, 덕수궁 돌담길에서 그렇죠. 양재동 어느 길로 음. 양재동 어느 길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주제가 흔들리는 중년입니다. 근데 그 중년이라는 게 사실은 나이대가 청년과 장년의 중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0대부터 50대까지를 이제 중년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중년이 되면 왜 외로움을 특히 더 탈까요? 혹시 이유 아세요? 그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호르몬의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죠. 네. 뭐 물론 이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보통 우리 남성들의 경우는 뭐냐면 40대가 되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보통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면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오로지 애완견, 반려견만 있고 보통 그 자녀들도 공부를 핑계로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내라는 분은 소파에 누워서 본인이 좋아하는 텔레비 드라마나 보고 여보 왔어?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 그러면 그럼 가서 쉬어. 씻고 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들은 사실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돌팔구를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보통은 지금 좀 법이 바뀌었지만 김영란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트렌드, 이 술문화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여자들이 있는 그러한 그 술집에서 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데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술집에 있는 그 직업 여성분들께서는 굉장히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신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또 정신과를 간다면 조금 자기 자신의 그 내가 뭔가 크게 문제 있지 않은가 또 뭐 이런 자괴감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궁금한 게 갑자기 네네. 생겼어요. 정신과를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구나. 정신과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네네. 뭐 저도 뭐 확인된 바 없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들을 그렇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남편이 출근할 때 네. 지혜로운 여성들이라면 네. 그 배웅을 하면서 엉덩이 한 두 번 이렇게 탁탁 두들기면서 여보 사랑해. 그리고 또 혹시 돈 많이 벌어와. 이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데 그런 보통의 거구나. 이 대한민국의 그 여성들이 물론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제가 여성들한테 굉장히 그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 회사에 가면 그 직장 상사들한테 보통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40대 정도, 50대 초반 되면 뭐 과장, 차장, 부장 정도의 뭐 부장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뭐 빠른 사람은 또 부장이 또 가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와서 뭔가 좀 아내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걸 호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부탁인데 남편들한테 길을 좀 살려주십사. 그 길을 살려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네. 출근할 때 엉덩이 두 번 탁탁 두들겨주면서 여보 사랑해.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그러면서 출근할 때.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여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어디다 풀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겉으로 돌아가는 저 거죠.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성분들께서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또 뭘까요? 그 문제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이제 보통 뭐 정확한 제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자들도 요새는 네네. 사실은 그 직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온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권 신장이 여성의 파워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한테 굳이 의지를 안 해도 네. 자신이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시대가 왔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남편한테 이렇게 좀 의지하니까 또 그렇죠, 사랑하는 그렇죠. 마음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근할 때도 이렇게 살갑게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여성도 바쁘고 여성도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고 또 여성 입장에서는 뭐 나도 뭐 똑같이 돈 벌었는데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당신도 그렇죠, 힘들지만 그렇죠, 나도 그렇죠, 힘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뭐 경상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사랑한다는 말을 사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만 이렇게 해준다면 남자들이 결코 이렇게 바깥으로 방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또 여성분한테 아내한테 그렇죠. 사랑한다고 얘기해 근데 주면 저 같은 또 좋을 경우는 것 사실 같아요. 애교가 이제 제가 좀 남자치고 애교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제 친구들 이렇게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남사스럽게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냐.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뭐 그 다 사랑하는 거 눈빛으로 알지 않느냐. 남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거리감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남사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거는 여자로서 정말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그 결손 가정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이 뭐 이혼을 했다는 뭐 과학적 통계적인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혼이 뭐 전혀 뭐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자들이 뭐 여권 신장이 될수록 여성들의 파워가 올라갈수록 남성들이 점점점 쪼그라든다는 거죠. 쪼그라든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성들.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남자들이 네. 여자들이 바빠서 이 사랑하는 남편을 챙겨주고 싶은데 못 챙겨줌으로 인해서 남성분들이 뭔가 집에 와도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뭔가 자기를 좀 많이 챙겨주고 살갑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지 일부러 안 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꼭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러이러해서 내 마음이 이래라고 먼저 표현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사실은 뭐 여성들이 먼저 남성에게 다가가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남자들도 꼭 이게 결혼한 남편이 아니더라도 사귀는 뭐 애인이든 뭐 여자친구든 또 뭐 이런 부부 간에는 좀 더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래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대한민국에 이 그 모텔의 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개나 되는지 문 교수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한 4년 전에 소설을 썼는데 네. 바람 부는 도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네네. 그 소설을 쓰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모텔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이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뭐 4만 개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텔에 뭐 그 객실이 한 20개가 있다라고 20개가 있다라고 네. 가정해 본다면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0 곱하기 4만이다 그러면 80만 번의 그 어쨌든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거기서 물론 예를 들어서 젊은 커플들도 있을 거고 뭐 불륜이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또 불륜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이 불륜공화국이 돼가는 거예요.